오늘 날짜 2023년 2월 9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6시 49분 매매일지 32일차 영상 기록을 시작하겠다. TQQQ가 오늘 프리장에서 갭 상승을 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25달러에서 26달러 사이에서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TQQQ의 인버스인 SQQQ를 주봉선으로 봤을 때 이 33.3달러를 여전히 깨지 못하고 이 횡보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며 계속해서 지수가 26달러를 돌파하기 힘들어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니 시황 분석이니 미 연준의 발표니 기업 실적이니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보더라도 이 앞에 형성되어 있는 23.6달러에서 28.6달러의 매물대 구간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28달러 근처까지 도달을 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거래량을 얼마나 크게 터트려주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급격하게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게 아니라 현재 거래량이 평이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이전에 매물대가 쌓였었던 요 기간, 약 한 달 동안의 이 기간만큼 이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해주면서 가격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TQQQ의 흐름은 비슷한 종목이 많이 겹치는 SOXL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이 Fear and Greed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갔었던 수치가 현재 73으로 그리드 수치로 떨어진 상황이고 이는 지수의 추세선으로만 봐도 잘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장세 속에서 만약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횡보한다고 쳤을 때 매월 말에 JPI에서 배당금을 책정하는 배당 낙일이 되기 이전에 이 JPI를 매수함으로써 확보하는 보유 수량만큼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가져갈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며 이로 인해서 내가 기존에 보유했었던 JPI 300주에 월 말에 200주를 추가로 매수해서 JPI 500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세후 188달러, 하나 약 20만원 돈이 배당금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에 확신을 걸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계속해서 횡보 장세에 있을 때에는 배당주로 수익을 얻고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에는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계란을 두 판에 나눠 담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긴 하지만 내가 세운 이 전략, 이 원칙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와는 또 다른 성격의 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이건 그동안 내가 매매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그동안 예의주시해본 결과 메리트가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사모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란을 두 판에 나눠 담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추가로 한 판 추가해서 세 판에 나눠 담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그 종목은 바로 채권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 소스 코드는 TMF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이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진다 라는 것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금리가 매우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 채권 세배 레버리지 ETF인 TMF의 경우에 이전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거의 80% 이상 빠진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많이 빠진 건지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2011년 8월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이전 가격보다도 더 떨어진 상황이다. 요새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으면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를 오른다는 얘기를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채권 가격이 빠질까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채권 가격이 10년 전 가격보다도 더 싼 상황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이야말로 이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정말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은 떨어지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과거 데이터를 쭉 이어서 보게 됐을 때에는 아니네, 금리가 높을 때에도 채권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네, 아니네, 결국 금리가 높더라도 채권
채권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도 있었네.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채권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재밌는 비교를 해봤다. 이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Q와 채권 시장을 추종하는 이 TMF를 같은 기간으로 놓고 길게 비교해보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 둘을 같은 기간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는 상황에서 이 TMF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마다 선을 그어놓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 TMF의 흐름과 이 TQQQ의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TQQQ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채권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채권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의 거시적인 흐름이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 끝에 TMF를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총알 약 900만원 중에서 200만원 돈을 먼저 TMF 200주를 사는데 사용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내 계좌에 TMF라고 하는 새로운 종목이 3.48%라는 비중을 새롭게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의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지수, 배당 주식, 그리고 채권까지 이렇게 골고루 투자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내 계좌의 총 매입 금액은 7,112만 4,580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8.59%,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611만 2,713원이며 이로 인한 평가금액은 6,535만 3,050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총알이 약 700만원 정도 더 있어서 원화 추정자산은 7,287만 3,096원이다. 얼마 전에 리밸런싱을 끝내놓고 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해서 내두는 걸 못 참고 결국에는 고민을 하고 고심 끝에 이 TMF를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졌던 원칙을 깨버리진 않을 것이다. 단지 그 원칙에 채권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지지부진한 횡보 장세 속에서는 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보유 수량을 늘려가게만 하겠다라는 전략이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보유 수량을 늘려가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채권을 늘려가는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의 전략이 언젠가 빛을 발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다. 오늘의 영상 끝.